왕에게 진상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 김해시에서 출시를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역 자체, 김해에 집중했다는 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김해 시민이라면 정말 많이 시켜먹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해에 위치한 한 리퍼브 전문 매장. 가전, 가구 제품부터 스포츠 유아용품까지 수만 가지의 생활용품들이 가게 안을 꽉꽉 채웠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리퍼브 제품으로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개봉하지 않고 반품된 새 제품이나 제조 과정 중 흠집이 발생한 제품들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리퍼브 매장이나 리퍼브 제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진 거네요, 그러면.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좀 약간 찝찝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리퍼브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또 경기 불황에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라는 어떤 붐이 좀 일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제 리퍼브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 대비 좀 가성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매장을 가서 봐도 뭐 적당한 제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의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60인치 TV 한 대 오랜만에 샀는데 거의 반값에 샀거든요. 오, 어디서요? 백화점에서 이게 전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더 싸지더라고요. 아, 보통 맞아요. 이제 3분의 2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 이제 아내가 최신 트렌드 신상 아니면 안 사는 스타일인데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아내를 통해서 시장 조사가 됐어요. 아, 최근 소비자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내가 변할 정도면 많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중고의 어떤 위험성을 무릅쓰고 산다는 소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리퍼브 매장의 특징을 보면 가격표 위에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할인해 준다라는 맞아요. 이유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서 실제로 보면 거의 새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면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이제 보면 조금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인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렴한 거가 제일 크고요. 종류가 이제 여기는 조금 다양하니까 제가 시중에 못 봤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전도 여기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사갈 수 있어서 있게끔 해주셔서 다 만족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괜찮더라고요. 사용감도 좋고. 이게 소비자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판매하는 그러니까 유통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자그마한 흠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 그대로 반품 처리되고 안 팔리면 이건 재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힘들 때 재고가 쌓이는데, 이런 좀 악성 재고 될 수 있는 것도 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면 재고 처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선 2019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재고 자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99조 9천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기업에서도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백화점에서도 TV를 거의 반값에 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요즘 뭐 대형 마트나 그리고 대형 백화점에서도 오프라인 리퍼브 매장이 잇따라서 계속 한 코너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뭐 가전제품이 따로 있고 의류가 따로 있고 가구가 다 따로 층별로 둘러봐야 되는데 뭐 리퍼브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가짓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구, 뭐 주방, 뭐 육아용품 같은 게 이렇게 맞아, 한 층에서. 예, 한 층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주말이면 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리퍼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접촉이 늘면서 온라인에서 리퍼브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리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래도 인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매장에 고객들이 많이 오죠.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를 꽤 많이 하는 부분. 알죠, 알죠. 네, 중고 거래를 좀 하는 편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면 중고도 상관없다.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중고 거래는 책.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은 뭐 조금 처음 오래됐다 듣는 것 같은데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아, 것들은 하시는데. 예 이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책도 중고 거래 이런 것처럼 기능상 책이나 아니면 꿀잠을 자기 위한 약간 어떤 이런.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자제품 중에서도 오래 쓴다고 해도 이렇게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면 중고 거래도 분명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꽤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남의 손을 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상 문제가 있든 없든 조금 찝찝하죠. 좀 찝찝해하는 네, 경우도 여자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퍼브 매장이 딱 그 수요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제 중고는 아니고 흠집이 있을 뿐이지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가격은 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틈새 시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수치로 반영된 게 판매량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뭐 올해 이제 4월 5월 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좀 진행되는 상황에서 뭐 2달간 매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리퍼브 상품 거래액이 이제 판매를 시작한 2018년에 비해서 5배 정도가 이렇게 매출이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중인 리퍼브 상품 개수도 한 10,000개 정도, 약 10,000개 정도 수준까지 올랐고 또 같은 기간 취급 상품 수도 2018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리퍼브 제품과 뭐 리퍼브 시장이 조금 틈새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을까 이 수치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품과 전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똑똑한 소비를 인증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기업에서는 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저희들은 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보시는 것도 리퍼브 제품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0월 나들 가게 특화 상품 출시를 알리는 품평회 현장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즉석에서 식품을 시식하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로왕차는 각종 반찬류를, 수로왕가는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이나 김밥, 각종 가공식품을 뜻하는 지역 특화 브랜드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즉석 식품 같은 거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동네 가게에서 안전하게 또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지난해 김해시에서 출시한 수로왕가의 수로왕찬, 이게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1인 1가구하고 맞벌이 부부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주문하는 건데 이게 김해시에서 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수로왕찬, 수로왕가 해가지고 도시락류의 간편 조리식품부터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어떤 야채를 종류별로 섞어서 꾸러미 또는 모둠으로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수박 한 덩이 사면 나머지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4분의 1 조각으로 쪼개서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확 인기를 끌었던 그 상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김해시에서 이 수로왕천 왕가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역 자체 김해에 집중했다는 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도 김해에서 난 재료, 식재료, 그다음에 그 제조, 그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업체도 김해 업체, 그리고 이걸 유통하는 것도 김해 지역의 나들 가게. 그러니까 재료부터 원재료 생산, 그다음에 유통까지 모두 지역 밀착, 지역을 기반을 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선거 기획으로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관심이 컸던 이제 사업이죠. 또 김해시가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부분이 이름부터 느껴집니다. 그 수로 왕창 그리고 수로 왕가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2000년 전 금강가약 번영을 이끈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 또 왕에게 진상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 제품인 만큼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로 왕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요일별로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잡곡밥, 내일은 백미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고 반찬 내용도 보면 80가지 종류 반찬을 마련해 놓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게 배달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도시락류에 가얏들 건강밥, 장군 차김치, 참외 장아찌, 진영 갈비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푸짐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반찬을 일일이 하나씩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갈비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도시락을 시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반응 이제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김해 시민이라면 정말 많이 시켜 먹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달 부분이 많은 공감을 좀 오히려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퇴근을 6시에 한다고 해도 이제 퇴근길 정체나 이렇게 하면 7시가 넘거든요. 그럼 또 밥을 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반찬을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8시 반, 9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김해에 사는 건 아니지만 김해시에서 이렇게 그 수로 왕가를 통해서 배달 식품들을 이렇게 배달해 주면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시락 업체에서도 이런 걸 계속 배달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맛이 획일적인 부분도 분명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김해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또 맞벌이 부부로서는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후 6개월, 지역 특화 브랜드는 기대만큼 잘 팔리고 있는지 나들 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수로왕가나 수로왕찬이란 브랜드명이 붙은 식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 상품 코너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안쪽에 들어있는 식품들에서는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게 업주는 아직까지 납품된 적이 없다며 어떻게 된 거냐는 반응입니다. 아예 안 들어왔어요. 아니 좀 신청은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초 잠시 납품이 됐던 한 가게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 다시 가져가서 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후에 아무 소식 없었고 저희 그때 이 다리를 아예 다 비워서 그거 반찬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한 건지. 이제 핵심 문제는 안 팔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편식이라는 게 유통기간이 이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 수가 없는데 안 팔리면 이건 재고가 생기고 재고로 생긴 것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판매하는 나들 가게나 이쪽에 이제 부담이 돼 버리니까 계속 안 팔리니까 버리게 되고 그러면 아예 받지를 않게 되고 또 주말에는 또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고 버리고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들 가게에서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출시 한 달 만에 도시락, 김밥 등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납품이 중단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근데다 이제 문제가 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 특산품이라 그러면 또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거 표시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래요. 이제 안 돼 있었고 이제 소비자가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생산하는 업체와 나들가게, 소매점이죠. 이제 상생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이게 소구력이 없었습니다. 이 수요층이 작다 보니까 반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특화 상품 우리가 PBS 상품을 만드는 게 또 대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이 또 겹쳐지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다른 메뉴랑 좀 차별화되고 손길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기배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상표 뭐 이제 포장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한다거나 뭐 7월 이제 이번 달 하순부터 뭐 1차 출하 계획을 일단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일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좀 좋은 방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들 가게에서 한정됐던 판매 루트도 뭐 이제 대형 마트의 일부 특화 코너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 사업을 시행만 하고 우리가 상품 너무 잘 만들었어 하고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사실 절호의 찬스잖아요. 코로나19 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이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흔들한다면 이 기회에 또 소외계층한테 이걸 또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해서 다시 재활을 노리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홍보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어쨌든 상품도 좋고 내용도 좋고 기획이 좋으면 그런 의미라도 명분이라도 좀 알려야지 지역민들이 이왕이면 같은 거면 좀 더 명분 있는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순수 우리 지역의 그 물건이다. 그럼 모르니까 안 사죠. 알면 충분히 살 수 있죠. 저만 하더라도 김해에서 살려면 그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김해 사람인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거고. 수로 왕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음식을 판매하는 브랜드인지 무슨 브랜드인지를 정확하게 브랜드와 그 다음에 또 판매한 아이템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왕가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왕찬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해에서 아주 좋은 특화 브랜드를 냈는데 사실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또 김해 시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했던 뭐 맛이나 브랜드 뭐 홍보나 마케팅이나 또 메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완돼서 지역에 좋은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슈 썰앤썰에서는요, 지역 특화 상품인 수로 왕찬과 또 수로 왕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 오늘도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줄평 시간이죠. 자, 우리 국장님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한 줄평은 우리가 돕겠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홍보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품보다는 홍보의 문제라면 그 부분에서 저희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송으로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알리고 그런데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돕겠습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자, 그리고 교수님은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들어보셨죠? 옛날 소설 김소은 씨의 가난한 날의 행복인데 사실 우리가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은 간장에다 그냥 밥 먹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슴속에 이게 내리 딱 박혀 있겠어요. 김소은이라는 그 시인 소설가가 그 앞뒤를 너무 예쁘게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상품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오려면 그 앞뒤 정황과 홍보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한 줄평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이름에 걸맞게 하라. 이제 그 수로 왕찬, 수로 왕가가 김수로 왕을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만큼 왕처럼 대우하고 홍보해서 이제 그 조금 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서 이런 의견 남기고 싶다 하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또 큰 소리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